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특히 뭐 처녀 총각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부모님, 기타 친척들의 잔소리 때문에 아마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명절 때 모이면 그냥 어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인사말이죠. 예. 야, 너 결혼 언제 하냐? 아니면 뭐, 너 언제 시집 가니? 너 아직도 안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인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어르신들이 뭐 조카들이나 자녀분들한테 뭐 그게 뭐 듣기 싫은 얘기인가 다 아는데도 그냥 무심코 어찌 보면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근데 요즘은 참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조카들 놀러 오고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무슨 할 얘기가 없어.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하냐 물어볼 수도 없고, 직장생활 재밌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해. 그냥, 왔구나.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거기다가 또 제가 오늘 이제 명절 끝나고, 명절 전에 했던 그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상대는 아니다. 또 이런 말로 또 이제 오늘 또 이게 또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마음에 또 찔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녀총각,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남자들 거 했으니까 오늘 이번에는 여자들 거 이제 하는 중인데, 6번째로요, 결혼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자들 입장에서 본인 사주를 좀 알고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주가 실질적으로 평범한 가정생활 꾸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결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내 사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결혼하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기운이죠. 식신상관은. 식신상관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식신상관 반대편에 있는 관이라는 거. 관이 남편이죠. 식신상관이 남편을 극한다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강하면은 남편이 들어올 수가 없어. 사주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남자가 어떻게 돼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에 관이 있어야지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면서 관이라는 거를 내가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는데, 사주에 관이 없으면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일반적인 남자를 만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요? 네,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고 다듬어지지 않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깡패 같은 남자.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내가 사람을 고를 때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걸 신중히 한번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걸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주는 보시면은 30세 됐는데 계유년 신유월 무신일 개축시에 태어났죠. 그럼 이 사주의 특징은 8글자 중에서 가장 관을 많은 글자가 신이죠. 금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럼 자, 무토를 기준해서 이 4글자는 내가 내 주인공의 기운을, 주인공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표현한 거지. 이거 내가 표현력이라는 거야. 이 표현력인데 여기서는 어떤 쪽으로 줄여 쓰이냐면,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표현력이야. 말. 쉽게 해서 말. 이 말을, 이제 특징이 있어요. 상관이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어도 이 주인공이 강하면 괜찮아. 그럼 내가 휘둘리지 않는데, 약하면 내가요, 신약사주라고 하는데 약하면 내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제어된 언어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대비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특히 상관이.
자, 이런 이 상관, 이 작용이 상관이라는 거는요, 일간의 기운을 내가 끌어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표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때는 아이쿠 싶어. 내가 얘기해놓고 나서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상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말 조심해야 돼. 상관. 근데 상관이 이 입이 쉴 날이 없어. 항상 이렇게 순발력이 또 뛰어난 게 장점이잖아. 순발력이 강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신약한 경우 어떤 경우냐?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 남편한테. 그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옛날엔 그 시어머니나 우리 그 마을에서 보는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 있잖아. 또 그게 악담은 아닌데 표현력이 처음에 들으면 무서워. 이 서방 잡아먹으려니라고 그랬어. 아이고, 거기 있잖아. 그 김신혜, 저 밑에 사는 분. 그 며느리가 그냥 아주 실랑 잡아먹겠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주둥아리 떠들고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무서워. 세상이 어떻게. 참, 그 김씨도 복이 없어. 또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 집에. 막 이렇게 욕을 하셨다고. 험담하고. 왜냐면, 이 상관, 이 기운이, 식신도 있지만 이 상관, 이 기운이 자기를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어떻게 돼? 많이 하면 듣기 싫은데 그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고쳐지지 않을 수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얘기를 자꾸 기분 나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져. 사주가 일간이 강하면 자기가 조금 제어력이 만들 수 있는데 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관이 없죠.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마구잡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이거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 남자가 살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가 강의하면서 여자들 특히 이런 여자들이면 기분 나쁘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요, 정말 서방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여자가. 나도 자꾸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와요. 그 완전히 귀신이 홀린 것 같죠. 특히 상관이 그래요. 어떤 때는 본인도 놀라요. 자기가 말해놓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자기도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발달되면.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여자 사주에서 결혼 상대는 아이자 여섯 번째인데, 이게 여섯 번째라는 건 남자 것부터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관여치 않도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여자 사주에서 결혼 상대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본인이 지금 토가 하나밖에 없죠. 여기 있는데. 토 두 개인데 인성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8글자 중에서 2글자만 내 편이고 나머지 6글자는 내 편이 아니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신약하다고 그래요. 신약한데 식신상관, 식상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말. 특히 월지를 끼고 있으니까 더 강하죠. 이렇게 상관이 발달되어 있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여자분이. 그냥 이렇게 막 퍼대는 거야. 막 퍼대. 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브레이크도 없이.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냥 몇 분이 아니라 몇 분 정도가 아니야. 30분, 1시간씩 막 계속 하는 거야. 그 남자가 어떻게 살겠어? 이거 힘들어서 못 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돼?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약사주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니고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하지만 또 세고 나면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살겠냐고 남자가. 식신상관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이 목이죠. 목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 목이 지장간 해도 없어. 여기다가 이 인성이 있으면은 본인이 인성이 있으면 인성도 조금 참을성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좀 참고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을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성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남자가 인성이 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줘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사랑이라는 얘기 듣고 싶어 하고 한이 맺혀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어떤 사랑받고 싶어하는 애교라든가 그런 쉽게 해서 이렇게 유혹의 어떤 눈초리를 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인성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랑이고 뭐고 난 필요 없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내 같아. 그 여성다움이 없다는 거야. 자, 여자는 꼭 여자니까 뭐 비하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자체는요, 여자가 이쁨을 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어디 의지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래야지 또 그게 여성스럽고 또 보는 남자가 어떻게 돼? 보호 본능을 유발시켜야지 내가 여자를 어떻게 돼? 좀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이 사회적 구성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혼해서도 결혼 생활을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조건이 뭐예요? 재와 간이 있어야 돼, 재. 근데 여기 재는 있죠? 개수가 두 개 있죠? 재는 있는데 이 관이 없잖아요. 남편이 안 보이잖아요, 남편이. 근데 남편이 안 보이니까 남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관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남자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야. 이런 구조 같아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관이 없다는 건 이 남자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 관 개념이 자라면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제어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곧 남자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랑 결혼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그 제어력이 없기 때문에 혹은 상관이 발달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의 어떤 이 막말을 막 계속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본인이 이런 구조, 뭐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데 이 분이 지금 유튜브 들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주인공 되시는 분은 본인이 뭐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물론 장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최고야, 이런 분들이. 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발휘한 능력의 결과물은 이 재도 이렇게 있으니까 직장 생활은 크게 문제 없어요. 그 대신 자, 남자를 만났을 때 남자한테 내가 어떨 때 어떤 모습을 해야지 사랑을 받고, 혹은 남자에 기대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를 내가 보호한다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내가 남자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차라리 먹는 게 나아. 그러면 또 벌써 내가 훨씬 더 결혼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남자를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 나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남편을 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알고 시작하면은 문제 해결은 다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장점만 살리시면 돼.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하면은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남자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잖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본인이 발달된 오행을 쓸 수 있다는 건 그 대단한 달란트니까 대단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자 사주에서 오늘은 결혼 상대는 아니다 해서 사주 자체가 약한데 식상에 발달된 여자의 어떤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장점으로 붙여서 결혼하셔서 쓰시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자, 그동안 저도 이제 잔소리를 좀 했는데, 자, 명절 보내면서 주위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 좀 하세요. 왜냐, 그분들도 좋은 의미에서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짝을 짓고 또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에 깊이 간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간 얘기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